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로템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6435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7월 5일 1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 차량의 제조 판매 산업과 함께 방위 산업과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수소 산업 이런 식의 이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철도 차량 제조 판매 산업이 주력인 회사가 되겠죠. 뭐 국내 독과점적인 뭐 거의 수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철도 차량의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 기준으로 한 거의 9조 원대 정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런 이제 실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수소 산업이 지금 당장 어떻게 큰 이제 이익 성장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죠. 결국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수소 산업을 육성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이런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오늘 현대차 친환경 트램 SK 그린 수소 31개사 43조 투자 채비 끝,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는데, 사실 수소 산업이 아직은 좀 불확실한 산업이죠. 근데 이제 현대차나 SK 등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소 산업, 불확실한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좀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이 신시장을 먼저 개척하게 된다면 그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그런 점유율을 또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이제 현대와 SK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소 경제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현대로템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가 되겠고요.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연료는 누가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현대로템이 진행을 하면서 수소 트램이라고 하는 수소 열차까지도 이제 생산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 리포머 사업이라고 해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좀 추출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수소 산업에 대한 성장성까지 한번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그동안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 흐름들을 보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점차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뭐 2018년도 이때는 정말 안 좋았어요. 이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현대로템의 실적을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이제 시기가 되겠는데, 대규모 뭐 적자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사태가 발생했던 게 결국에는 철도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좀 저가 수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규모 적자나는 그런 이유가 됐죠. 근데 이제 저가 수주 문제도 좀 해소되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서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올해는 이제 흑자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하락하면서 이 구간에 좀 있었던 매물들, 악성 매물들을 단계 좀 소화하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현대로템의 방향성은 계속해서 이런 우상향 흐름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올라갈 때마다 이런 구간에 이제 매물대 있으니까 옆으로 쉬다가 다시 한 번 더 매물 소화하고 레벨업하고,
또 쉬면서 여기에 있는 매물들 소화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레벨업하고, 또 쉬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지금은 또 정고점에 매물을 좀 소화해가는, 매물대를 좀 소화해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 27,000원 정도가 이제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전에 지지도 됐고 저항도 됐고 지지도 됐고 저항도 됐던 만큼 매매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만큼 올라갈 때는 또 하나의 저항으로서 역할을 단단히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27,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런 매물대는 계속해서 좀 두드리다 보면 매물대가 얇아지게 되는 거고, 얇아지다 보면 어느샌가는 이제 돌파할 수 있는,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또 찾아온다라고 보거든요. 뭐 단번에 돌파를 하려면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강력한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실적에서 기대하기는 힘든 부분들이 되겠고, 어떠한 이제 뭐 이전에 대북 정책 관련주, 대북주로서의 움직임도 좀 가져갔던 만큼 그런 요소들이 좀 더해진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정책주나 뭐 이런 쪽으로, 정부 정책주나 이런 쪽으로 좀 엮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이슈로 엮여서 이런 모멘텀을 받을지는 좀 예측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옆으로 기면서 결국에 매물대 두드리다 보면 분명히 이 매물대가 얇아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이후에 돌파는 되는데,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좀 실패, 또 돌파 실패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이 방향성만 유지되면 결국엔 다시 또 딛고 올라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7,000원을 계속 두드리는데 돌파가 좀 잘 안 돼도 결국에 이 방향성만 유지가 되면은 좀 떨어지더라도 다시 딛고 올라선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대로템의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뭐 밑에서부터 좀 들고 오셨던 분들은 저는 이런 방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에 무너지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으면은 팔아야 될 이유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현재가 기준으로 여기까지 오기에는 좀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3,000원이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3,000원 정도에서 단기적인 좀 지지 라인을 갖추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고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3,000원과 27,000원 사이에서의 단기 박스권이 되겠죠. 단기 박스권이 이전에도 한번 올려놓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단기 박스권이 있었듯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한 단계 올려놓고 아래로는 23,000원, 위로는 27,000원, 이 사이에서의 좀 박스권 흐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전고점의 매물들을 좀 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반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 구간에서 수익 내기가 정말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박스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일반적으로 27,000원 자리는 매도 자리이자 저항 자리가 될 거고요. 아래로는 이제 23,000원 정도가 지지 라인이자 매수 자리가 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 되겠고, 지금은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7,000원대의 돌파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상승에는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그동안에 꾸준히 매도를 보이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점이 상당히 또 주가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의 매수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거의 단기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짧게 매수하고 또 짧게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이라서 오늘 매수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또 들어오느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로템의 거래량의 추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도 보면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죠.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거래 안 나오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거래량 기조도 상당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기조 속에서는 딱히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더 27,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재돌파 시도하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기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돌파하려면 거래량도 좀 많이 터져야 되고 그런데 당장의 이슈는 없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돌파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방향성이나 중장기적인 방향성, 그다음 거래량의 이런 흐름들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되겠고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있으니까 무료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은 이 코너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 그날 시장 주도주와 그 다음에 주도 테마주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두 가지가 있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주식 매매하시는데 꼭 필요한 하나의 어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앞으로도 현대로템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